번 들어서 다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해가 좀 그렇지 않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 중에서 질문 넘길게요. 3번, 4번 중에 질문. 4번 보시면 그림은 영희가 날린 종이 비행기가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일정한 속력, 등속이라는 얘기죠.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경로를 나타내는데 직선은 아니죠. 그래서 곡선으로 가네요. 그럼 속력은 일정하지만 직선 운동은 아니니까 등속도 운동은 아닙니다. 등속 운동인 것 뿐이죠. 자, 그래서 운동한 경로를 나타낸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종이 비행기에 그래서 속도는 일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 속도가 일정한 등속도 운동은 반드시 등속, 직선 운동이어야 되는데 얘는 등속이면서 곡선 운동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등속도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중력이 종이 비행기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력 방향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중력이 일했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종이 비행기에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니? 라고 하는데 종이 비행기를 꼬맹아 날렸을 때요. 얘가 공기 저항 없으면 어떻게 봐야 돼? 공기 저항 없으면 이렇게 폼을 쓰는 그림이다. 근데 이 경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죠? 공기 저항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이 비행기의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공기 저항이 없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5번, 6번 질문. 5번 볼게요. 그림은 정지해 있는 질량이 같은 물체 A, B가요. 같은 높이에서 낙하해서 같은 지면으로 오네요.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어떻습니까? 같죠. 그러니까 바닥에 닿을 때 운동 에너지 어때야 됩니까? 같습니다. 왜? 빗면의 마찰을 무시한다 했습니까?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A는 자유낙하하고 있고요. B는 경사면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지만 낙하한 높이는 똑같기 때문에 바닥에 닿을 때 운동 에너지 똑같아. 왜? 빗면에 마찰 없으니까. 그래서 A도 B도 둘 다 위치 에너지 mgh만큼이 바닥에 닿기 직전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돼요. 이런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중간의 P점은요. 같은 높이만 낙하한 어떤 지점이야. 그 P지점에 왔을 때 감소하는 위치 에너지가 똑같기 때문에 증가하는 운동 에너지가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속력은 같아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요. 기억. 가속도는 A가 B보다 크다. 네. 자유낙하하는 아이는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예요. 근데 경사면에 각도가 있으면 그 가속도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여러분들 심화 문제를 하실 때 풀어봐 드릴 테지만 요 각도가 세타라면 경사면에서의 가속도는 G 사인 세타만큼 생겨요. 언제나 G 사인 세타만큼 생겨요. 경사면의 각도가 세타면 G 사인 세타만큼 생겨요. 그러니까 이 각도가 60도면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중력 가속도는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가속도가 5루트 3만큼 생겨. 뭐 이런 느낌이야. 근데 기울기가 30도야.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 이때 가속도가 5 생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경사 90도에서 점점 경사가 완만해질수록 가속도의 크기는 줄어들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커야 된다. 가속도는 원래 G 사인 세타만큼 생기니까 가속도가 90도일 때, 각도가 90도일 때 가속도가 제일 크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면에 자, 네. 기준선 P를 지날 때 속력은 A가 B보다 크니? 아니요. 같은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으니까 속력 똑같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D는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중력이 한 일은 어때야 됩니까? 꼬맹아. 중력 어느 방향 적용해? 이 방향으로. 그러면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h. 힘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 h예요. 빗면의 길이가 아니에요. 되겠죠? 그래서 중력 방향으로 한 일은 둘 다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같은 힘으로 자,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이 똑같기 때문에 중력이 한 일은 같습니다. 됐죠? 선생님이요. 뭐라 그랬었냐면 알짜 힘이 한 일은 뭐니? 라고 해요.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에요. 기억나니? 그러면 중력이 한 일은 뭐니? 그럼 뭐라 그랬어요?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은 누가 크니? 둘의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 어떠니? 같아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되겠어? 고민하지 마셔야 됩니다. 중력이 한 일은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둘 다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 같기 때문에 중력이 한 일 같습니다. 자, 7, 8번에서 질문. 되겠어요? 네? 7번이요. 자, 네?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재질은 같고 질량이 m과 2m인 정지 상태에 있는 물체 AB를 수평면과 나란한 일정한 힘 F로 당기는 겁니다. 이때 AB는 각각 등가속도 운동한다고 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꼬맹아, 가속도의 크기는 A가 크니 B가 크니 아니면 같니? A가 크죠? 가속도의 크기 어떻게 결정하는데요? 가속도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분의 받은 힘이죠. 이때 A가 받은 힘과 B가 받은 힘은 둘 다 F로 똑같은데요. 질량은 A의 질량은 M이지만 B의 질량은 2M이잖아요. 그러니까 B의 가속도를 A로 하면 A의 가속도를 2A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센스를 가지고 갑시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해서 L까지 가는데 그러면 꼬매나 이걸 시간 속도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처음에 정지 상태로요. A는 2A라는 엄청나게 큰 가속도로 이 넓이가 L이 될 때까지 가요. 이게 A입니다. 됐죠? 자, B라고 하는 물체는 가속도가 절반밖에 안 되니까 기울기를 절반으로 줄이셔야죠. 그래서 절반으로 줄여서 똑같은 넓이 L을 가려면 이만큼 가야죠. 그래야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겠죠. 그러니까 L만큼 가려면 B는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뜻입니다. 얘는 2A, 얘는 A. 맞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느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 L만큼 이동하는 동안 F가 한 일, 힘이 한 일은요. 힘 곱하기 거리죠. 됐어? 둘 다 힘은 둘 다 F, 간거리도 L 같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한 일은 같아야죠. 니은 L만큼 이동하는 동안 마찰력의 한 일의 양은 A와 B가 같습니까? 라고 했는데 아하, 여기 마찰이 한 일이 있군요. 자, 마찰력은요. 꼬맹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 첫 번째, 물체와 표면 사이의 거칠기와 얘기해라.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 거칠기와 물체 무게 무거울수록 마찰력 커져요. 이런 얘기죠. 그러면 재질이 똑같다 그랬으니까 물체와 바닥 사이 거칠기 똑같다는 얘기야. 그건 신경 쓰지 마. 그럼 뭐만 보면 돼? 무게. 됐어? 그러면 무게가 2배 무거운 얘 마찰력이 2배 크겠네. 그러니까 A는요. 질량이 M일 때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F의 마찰력이 작용한다면 질량이 2배 큰 EM이라는 T는요. 마찰력이 정확하게 2배만큼 커요. 재질이 같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L만큼 이동하는 동안 마찰력이 한 일은요. 당연히 B가 더 커야죠. 힘이 2배 크니까. 그죠? 그 다음에 L만큼 이동했을 때 운동 에너지는요. B가 A보다 크니? 라고 했어요. 자, 그럼 꼬맹아 봐봐.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지금 막 지웠는데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알짜임이 한 일이야. 그럼 상상해 볼래? 자, 우리가 앞에서 라지 F의 힘으로 당긴다 그랬는데 그걸 40이라고 치자. 40N의 힘 때리켰어. 근데 얘 마찰력이 10N이야. 그럼 알짜 힘은 얼마야?
30이죠. 그러면 30이라는 힘으로 그 L이라는 걸 10m라고 치자. 그러면 10m 갔으니까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인 알짜임이 한 일은 300만큼 운동 에너지 증가해야 돼. 이런 느낌이야. 맞아. 자, B요. 똑같이 40N의 힘으로 당겨. 근데 마찰력이 2배니까 얘는 20N이야. 납득하길 바래. 맞아? 그러면 알짜임은 얼마가 되니? 20이죠. 그 20이라는 알짜임으로 10m만큼 밀고 갔으니까 운동 에너지 증가량 얼마나 된다고? 200. 됐니? 그러니까 A와 B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같을 수는 없다고요. 마찰력이 다르니까. 맞죠? 네. 그래서 L만큼 이동했을 때 운동 에너지는요. A가 큽니다. B가 클 수 없어요. 마찰력 때문입니다. 됐죠?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처럼 마찰력은 물체와 바닥 사이의 거칠기와 무게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A에 비해서 B의 무게가 2배 크니까 마찰력이 2배 클 거다라는 상식적인 걸 기억하고 있냐라는 걸 묻는 건데요. 그게 우리한테 상식이 아니죠. 많이 풀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그림은 마찰이 있는 수평면도 마찰이 있습니다. 마찰이 있는 수평면에 놓여있는 물체를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일정한 힘의 5N의 힘으로 잡아당겼더니 물체가 밑줄 쳐 일정한 속력. 눈치챘니? 마찰력이 얼마라는 얘기야? 오맹아, 물리는 생각해야 돼. 글자만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한글을 이해하셔야죠. 밑줄 쳐요. 일정한 속력. 무슨 뜻이니? 등속. 무슨 뜻이니? 등속. 무슨 뜻이니? 가속도가 0이야. 등속. 무슨 뜻이니? 그걸 해결을 못하니까 이 문제가 어렵죠. 등속은 알짜임이 0이라는 뜻입니다. 등속 운동한다는 얘기는 알짜임이 0일 때 운동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체를 오른쪽으로 5N의 힘으로 당기는데 등속 운동하는 얘기는 이 물체와 바닥 사이의 마찰력이 얼마 있다고요? 5N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야 등속 운동을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정한 속력으로 10이라고 하는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물체가 10m 이동하는 동안의 내용인데요. 기억. 수평면이 물체에 작용한 마찰력의 크기가 5라는 거 짐작하셔야 되고요. 니은 5N의 힘이 물체에 한 일은요. 네, 힘이 한 일은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 그래서 50입니다. 고민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힘이 한 일을 물어봤는데. 자, 그 다음에 디귿. 힘이 한 일의 크기는 마찰력의 한 일의 크기보다 크니? 라고 했는데 마찰력의 크기도 5예요. 그러면 마찰력이 한 일이나 힘이 한 일이나 크기는 어떻다? 같다. 왜 다릅니까? 됐어. 그러니까 알짜임이 한 일이 없는 거죠. 자, 9번, 10번에서 뭐 할까요? 네? 자, 9번 보시면요. 그림 가는 마찰이 있는 수평면에서 자, 지금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기준에 마찰이 없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찰이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난이도가 높죠. 근데 마찰이 있는 상황을 요즘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마찰이 있는 경우에도 생각을 좀 해봐라. 자, 마찰이 있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M인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F라고 하는 힘을 줘서 L만큼 당겼더니 물체의 속력이 V에서 2V로 바뀌었습니다. 이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운동에너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는 힘을 2배 줍니다. 자, L만큼 당겼을 때 물체의 속력이 V에서 3V로 증가했다고 치자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꼬매나 실제로요. 얘가 첫 번째 힘이 한 일이 얼마인 줄 아세요? 내가 준 힘이 F예요. 그래서 L만큼 갔기 때문에 힘이 한 일이 FL입니다. 가경우에. 나경우에는요. 힘을 2배 줬어요. 간거리 똑같아요. 그래서 이 FL이겠죠? 힘이 한 일이 2배 커져요. 그러면 힘이 한 일만큼만 완벽하게 이게 알짜임이 한 일이랑 똑같다면 그만큼의 운동에너지 증가했어야 돼요. 자, 근데 얘는 마찰이 있습니다.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질량이 M인 애가 있는데 F라는 힘으로 잡아당겨 여기에 마찰력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그 힘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마찰이 한 일이 존재합니다. 마이너스 FL이죠. 자, 그럼 나경우의 마찰이 한 일은 어떨까? 같아 달라. 빨리 판단. 가와 나의 마찰이 한 일이 같아 달라. 같죠. 질량도 바뀌지 않고 물체의 재질도 안 바뀌었어요. 그럼 마찰이 한 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 힘이 한 일이 50이라면 얘 2배니까 100이겠죠? 마찰이 한 일이 마이너스 10이라면 얘도 마이너스 10이겠죠? 그러면 얘는 알짜임이 한 일이 40이겠죠? 얘는 알짜임이 한 일이 얼마겠습니까? 90.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석해 들어가셔야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얘는 40만큼의 알짜임이 한 일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을 거고 얘는 90만큼의 알짜임이 한 일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을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는 속력이 V였다가 속력이 2V로 알짜임이 한 일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을 거야. 자, 그럼 보면은 속력이 2V 나중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4V 제곱 처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이거의 차이 얼마? 2분의 3 MV 제곱이 바로 요 알짜임이 한 일이야. 됐어? 이게 바로 알짜임이 한 일이야.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속력이 V였다가 3V 됐대요. V였다가 3V 됐대. 그러면 2분의 1 M 9V 제곱이었다가 2분의 1 MV 제곱을 빼야 돼. 그러면 얘는 얼마입니까? 2분의 8 MV 제곱이야. 맞아.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얘는 알짜임이 한 일만큼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오니까 이게 알짜임이 한 일의 약과 같아야 돼. 이제 잘 봐. FL이라고 하는 각 힘이 한 일에서 마찰이 한 일을 빼면 알짜임이 한 일. 맞아? 그게 2분의 3 MV 제곱. 나는요 힘이 한 일이 2FL 여기서 마찰이 한 일이 FL 이거 빼면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2분의 8 MV 제곱. 여기서 얘를 뺄게요. 아래에서 위를 뺄게요. 힘이 한 일은 2분의 5 MV 제곱이고요. 마찰이 한 일은 2분의 2 MV 제곱이겠네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보기에 있던 없던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런 일이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보죠. 기억. 가속도의 크기가 나가 가에 비해 2배냐? 이거죠. 원래는 마찰이 없으면 F의 힘을 줄 때보다 EF의 힘을 줄 때 가속도가 2배 들어가야죠. 근데 가속도는 알짜임으로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마찰력을 빼야 알짜임. 여기서 마찰력을 빼야 알짜임. 이거예요. 그러면 가속도가 이쪽이 2배인 거 맞습니까? 2배야? 아니죠. 됐어. 그래서 2배로 볼 수 없다. 마찰력을 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니은 가에서 마찰력의 한 일은 얼마이겠습니까? 마찰력의 한 일은 요만큼이요. 그래서 MV제곱이요. 되겠어요? 네. 자, 나에서 EF가 물체의 한 일은 얼마겠습니까? EF니까 이거의 2배. 얼마겠냐? EF니까 얼마? 5MV제곱이죠. 되겠어? 네, 2배니까 이렇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아요. 이런 거를 이제 처음에 막 수식을 세워서 여러분이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선생님이 잡아봐 드리는 거야. 사실은 일반고 수준을 살짝 넘어선 거예요. 일반고 형아들이 푸는 수준을 살짝 넘어선 거예요. 일반고에서는 이렇게 마찰을 주어주고 문제를 푸는 것들을 거의 안 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가죠.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보시면 그림과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4kg의 물체의 수평 방향으로 힘 F를 줬다. 마찰 없으니까 F가 알짜임이에요. 그림 나는 가해 물체에 F를 작용한 순간부터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이동 거리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처음부터 운동 에너지 있었네요. 10m 가니까 운동 에너지가 72로 얼마 증가했니? 얼마 증가해서? 40.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뭐랑 같다고요? 알짜임이 한 일. 됐어? 근데 지금은 마찰이 없으니까 내가 밀어준 F가 알짜임. 그 알짜임으로 몇 미터 간다고? 10m. 그래서 그 알짜임이 한 일만큼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40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알짜임의 크기는 4N이었어야 된다고. 납득.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기억. 물체 F를 작용하기 전 물체의 속력이 얼마였습니까? 힘주기 전에 운동 에너지가 32라고 했어요. 그러면 2분의 1 M V 제곱이 32 이죠? 자, 니은 0에서 10m까지 이동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 40이다. 이거 틀리면 너네 가만 안 둘 거야. 자, 디귿 10m 지점을 지나는 순간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가속도의 크기는 알짜임을 구해서 질량으로 나누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이죠. 그래서 얘는 상대적으로 마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서 배웠던 가속도도 써보고 다양한 것들을 한꺼번에 한 문제 안에다가 다 집어넣으셔야 되니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에너지를 배우면 에너지 문제만 나와야 되는데 막 등가속도에 가속도도 포함하고 이러니까 복잡한 듯한 느낌인데 수능은 물리원 전범위에서는 응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통합과학을 수능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물리 안에서만 활용이 아니고 여러분들 화학에다가 물리를 집어넣고 지학에다가 물리를 집어넣으면 융합 문제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더 복잡해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는 연습, 문제를 잘 해독하는 연습, 개력 이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했던 내용에 대한 숙제랑 그 다음에 시험 잠깐 봤습니다. 10분만 끊어드리고 나서 오늘은 열을 할 겁니다. 열만 하면 이제 물리에서 제일 어렵다는 역학이 끝나는 겁니다. 그거 끝나고 오시면 이제 3주 동안 내신 하시고 그 다음에 오시면 선생님하고 전기 들어가면 돼요. 네? 10분만 끊었다 가죠.